여러분은 공항의 출국 라운지에 앉아 여러분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이 잡힌 제복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조종사들이에요. 멋지다의 대명사인 분들이죠. 또 조종사들이 수천 킬로미터 위의 하늘에서 멋진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린 것을 보게 되면 확실히 그렇죠. 이분들 삶이 진짜로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어요. 1번. 비행 스케줄에 따라 다르지만 이분들이 집에 돌아가기까지 3일 이상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것은 멋지지만 끊임없이 친구와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자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간직한답니다. 2번. 모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복이 참 멋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조종석에 초대받지 않은 채로 침입하게 된다면요. 아니, 이건 불법이니 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종실을 엿볼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오, 저 많고 화려한 단추들. 조종사 중 티셔츠를 입고 모자도 쓰지 않은 분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하늘을 날 때는 모자는 필요 없고 그 유니폼에 분명 스파게티 소스를 쏟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3번. 조종사들은 승객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기장과 부조종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식중독의 위험 때문이죠. 항공사들은 두 조종사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거나 익지 않은 것을 똑같이 먹었을 때의 위험 감수를 위해 이런 예방책을 마련했죠. 영화 에어플레인 조종실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세요? 오토파일럿이 역할을 대신해야 할 수도 있어요. 4번. 그렇다면 조종사 중 한 명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조종사는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조종사가 그냥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승무원들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훈련을 받았고 모든 비행기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비상의료기기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객 중에 의사가 탑승하고 있다면 승무원들은 기꺼이 그들의 도움을 받죠. 5번. 조종사들이 슈퍼히어로와 같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분들도 인간이기에 수면이 필요하죠. 대형 여객기를 타고 장거리 비행을 할 경우 낮잠을 잘 수 있는 밀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방은 보통 1등석 바로 위에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수면실로 가는 작은 계단을 올라서 시간이 될 때 낮잠을 잡니다. 물론 조종사들은 따로따로 가죠. 6번. 조종사가 조종석을 떠나 휴식을 취해야 할 경우 다른 승무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종석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규칙이에요. 화장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7번. 많은 조종사들이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장거리 비행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비행은 보통 한 번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행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30분에서 3시간 정도의 단거리 비행은 조종사의 하루가 비행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성가십니다. 하지만 시차 적응을 할 필요가 없죠. 8번. 저도 자주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차 적응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일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은 뭘까요? 이런 종류의 교대 근무는 더 높은 심장병 발병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또한 양날의 칼인 수분 유지에 유의해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화장실에 더 자주 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조종사들은 일반적으로 조종실에서 나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탈수 증세와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도 혈전이 생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9번.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시력에 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FAA는 조종사들의 거의 완벽한 시력을 요구합니다. 10번. 독특하고 화려한 유니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분들의 어깨나 상의 소매에 있는 줄무늬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세요? 줄무늬가 하나라면 이분들은 비행훈련생입니다. 줄무늬 2개는 엔지니어 또는 2등 항공조종사입니다. 줄무늬 3개는 부조종사 또는 부사관인 1등 항공조종사입니다. 그리고 기장은 줄무늬가 4개죠. 이제 아시겠죠? 11번. 조종사들이 조종실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사용한 헤드셋은 무선 통신을 감지하고 음악을 즉시 차단하는
이중 목적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산만하지 않는 한 음악을 약간 듣는 것을 FAA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2번. 조종사들은 대부분 자동 조종 시스템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요. 항상 이륙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밤에는 항법 및 통신 시스템과 함께 이것에 의존하죠. 이분들이 창밖의 하늘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구름 또는 푸른 하늘이나 완전한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는 다르죠. 13번. 하지만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냥 뒤로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조종사의 일은 그저 운전대를 잡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압에서 연료 레벨, 심지어 온도까지 모든 항공기의 시스템을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날씨를 확인하고 항공교통 관제사와 소통하고 심지어 극도로 자세한 손으로 쓴 비행 계획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조종사는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네요. 14번. 여러분이 알면 후회할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에어포켓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비행기가 어떤 규칙적인 난기류를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승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교묘히 대체어를 생각해냈죠.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조종사들은 항상 이 난기류를 다룹니다. 이분들에겐 몸에 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15번. 비행기 착륙이 왜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왜 공항 주변을 도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다고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에서 나오는 녹색 신호등을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공항은 붐비는 곳이어서 착륙 및 이륙하는 비행기가 좌, 우, 상, 하로 있습니다. 활주로는 한정되어 있어서 때때로 여러분은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여분의 연료를 태워야 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16번. 좋아요. 그럼 SNS에 올린 그 사진들은 뭘까요? 조종사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셀카를 찍었는데요. 조종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진짜 문제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작은 비행기라면 네, 아마 간단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거대한 비행기의 창문에서 손을 뻗어 찍은 상업용 비행기 조종사의 셀카를 본다면 여러분의 포토샵 레이더는 미쳐버릴 거예요. 기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창문을 열게 되면 그는 순식간에 빨려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시속 4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카메라가 손에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행기 밖으로 날아갈까요? 상업용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셀카를 찍고 싶어 한다 해도 이건 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규정상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안에는 전화나 동영상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분들은 멋진 셀카에 수많은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비행기와 모든 탑승객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7번. 저는 조종사들이 장거리 비행을 끝내고 다른 나라에 착륙하면 무엇을 하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이분들은 어디서 잘까요? 이에 대한 비용은 자기 부담일까요? 대답은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그들에게 호텔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조종사가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다소 지저분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건을 치우는 대신 그냥 물건을 여기저기서 조종하거든요. 네, 너무 구식 좋고죠. 그냥 넘어가죠. 18번. 여기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무료로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앉을 자리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티켓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비록 좌석은 불편하겠지만요. 무릎이 앞좌석을 파고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곳에서 잠을 자란 말입니다. 그럼요, 문제 없어요. 19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훌륭한 조종사는 완벽하고 순조로운 착륙을 해낸다고 말합니다. 누가 한 소린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착륙은 아마도 조종사의 업무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부분일 겁니다. 항공기를 착륙시키려면 하강 각도, 속도, 연료 레벨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가 클수록 더 무겁고 더 빠르고 멈추기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일반 항공 조종사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은 걸어 나갈 수 있는 착륙이라면 모든 좋은 착륙이다 해요. 이는 사실이고 재밌으면서 그 기준을 낮게 잡는데 항공사들은 분명히 직원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조종사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놓친 다른 멋진 조종사에 대한 사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기 아직 이륙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밌는 영상이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세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